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꽤 멋진 차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르노에서 새롭게 나온 QM6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QM6 페이스리프트는 맞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가 달라졌길래 우파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외관이 아니라 실내를 봐야 돼요.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산업 물류의 허리를 담당하는 QM6 퀘스트 카고 밴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QM6 퀘스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진짜 틈새 시장을 제대로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 카고 밴 모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차를 사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캐스퍼 밴 레이밴이 출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물건 조금만 적재 하면은 실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차가 없을까 하면 스타리아 카고밴으로 또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점은 당연히 물건이 많이 적재가 된다, 엄청나게 많이 실린다가 장점이지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부분이 차 너무 크면 운전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주행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틈새 시장을 맞춰서 출시한 차가 QM6 퀘스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형 사이즈, 중형 SUV 사이즈의 카고밴은 QM6 퀘스트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18년도 전에 쌍용 코란도가 중형 사이즈 카고밴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단종이 돼서 18년 만에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근데 이 카고밴 차량을 살 때 또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에요. QM6 퀘스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가격이 살짝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LPG 단일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트림은 총 3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트림인 SE가 2,680만원이고 중간 트림인 LE가 2,810만원, 가장 최상위 트림인 RE 모델이 3,220만원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살짝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QM6 퀘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가격이 애매하다고 했죠? 놀라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경유차를 타고 있다가 폐차를 시키고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요, 1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고요, 4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QM6 퀘스트를 살 경우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해서 QM6 퀘스트를 산다,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원금을 받고 QM6 퀘스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장 엔트리 트림인 SE가 얼마라 그랬죠? 2,68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9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구매를 하면 1,780만원에 이 QM6 퀘스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2,600에서 1,700만원대로 내려오니까 이 QM6가 어떻게 보이세요?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QM6 퀘스트 디자인 나쁘지 않잖아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무엇보다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이만한 가성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LPG 차량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유지비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LPG 가격이 얼마죠? 99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가솔린, 디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유지비를 가지고 있죠. 차를 구매하고 유지할 때는 단순히 유류비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세도 중요한데요. QM6 퀘스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소형 화물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엄청 저렴해요. 그냥 일반 중형 한 2000cc 중형 SUV 기준으로 1년에 한 52만원 정도 내거든요. 근데 소형 화물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QM6 퀘스트는 영업용으로 등록 안 한 비영업용도 28,500원이고요. 영업용은요, 놀라지 마세요, 6,600원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차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QM6 딱 보면은 외관은 그냥 일반적인 QM6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스타리아 카고밴도 괜찮지 않냐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차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골목길이나 막 배달이나 어디 갈 때 골목길 들어가면 스타리아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QM6 퀘스트는 중형 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그런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타리아 카고밴 같은 경우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올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나름 예뻐지고 옵션 구성까지도 알차게 나온 QM6 퀘스트가 저는 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르노차의 장점은 웬만한 옵션들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을 추가해도 그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기 때문에 기본 트림으로 아니면은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QM6 퀘스트 보면은 격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인 가족 기준으로 굳이 뭐 다른 차 필요 없이 평소에는 이 QM6 퀘스트를 타고 다니다가 배달이나 물건을 좀 적재해가지고 어디 갈 때는 뒤쪽에 싣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화물차 밴, 카고밴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적재예요. 야, 외관 좋고 가격 다 좋아도 적재 공간이 적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QM6 퀘스트는 적재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A4 용지 박스 아시죠? A4 용지 박스로 이 QM6 퀘스트에 75박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대 1414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무게는 300kg까지 적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옆에 이 지금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보통 승용차나 웬만한 SUV도 캐리어 한 4개 정도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뭐 테트리스 한다고 막 집어넣는데 무려 10개가 넘는 캐리어를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부터 하나씩 제가 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가 굉장히 깊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캐리어가 쑥쑥 들어갑니다. 테트리스 하듯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테트리스 잘했거든. 테트리스를 만약에 잘하면 더 많은 짐이 적재가 되는 거죠. 자, 정말 계산 안 하고 대충 실었는데도 널널합니다. 정말 각 잡고 집어넣으면 캐리어 한 3개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류나 꽃 같은 거 부피가 큰 짐 이제 적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짐이 막 공간이 부족해서 못 실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LPG 통이 도넛 형태로 들어가서 소음 부분도 굉장히 조용해졌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주행을 또 하면서 소음에 대한 이야기, 주행에 대한 달라진 부분들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LPG 차들은 또 장점이 친환경이잖아요. 질소산화물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 자대문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이제 DPF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DPF를 장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소산화물이라는 그 약간 인체에 안 좋은 가스들이 나와요. LPG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 경유차 대비 93분의 1로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예전에는 이 LPG 차들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랜저도 나오고 K8 LPG도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좀 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환경 피해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데 휘발유가 600원 정도 되고 경유가 무려 1,100원이 나오거든요. 네, LPG 차는 260원대로 내연기관들 중에서는 환경 피해 비용이 가장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 아직까지 불편해요. 충전하고 뭐 이거 기다리고 하는 거. 게다가 특히 이런 뭐 배달이라든지 화물용으로 사용할 때 급하게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언제 충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이 LPG 차들은 절대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죠. 충전 사업소도 무려 2,000개가 넘어요. 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LPG 충전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되니까요. 자, 트림에 대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SE가 가장 저렴하고 RE가 가장 최상의 트림입니다. RE 모델의 기본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일단 휠이 18인치로 들어가고 뭐 루프렉도 들어가고 사이드 에어백도 추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카드 형태의 스마트 키가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전동 테일게이트, 크롬 가니쉬들이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도 RE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랑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 통풍 시트까지 또 추가가 됩니다. 게다가 사각지대 경고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카고 모델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짐을 적재하다 보면은 뒷좌석 공간이 안 보이고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 RE 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경고등까지도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이에요. 옵션 추가 안 하고 기본 트림대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RE 트림 같은 경우에는 9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인치도 좀 작고 터치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아쉬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르노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9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이 구성은 옵션 추가 안 한 기본 구성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포트 2개랑 공기 청정기 순환 모드가 또 추가가 돼요. 야, 아까 이 정도만 딱 들어도 느낌 오시죠? 웬만한 옵션들은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옵션 추가해야 되는 건 뭐냐? 추가 옵션은 뭐가 있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지 라이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옵션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라면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구와 T맵은 기본이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또 추가됩니다. 2천만 원대 카고벤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좀 놀랍네요. 게다가 후방 카메라가 아까 알리는 기본이라고 했죠. 근데 이지라이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0만 원을 추가하면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개선이 됩니다. LED 이제 살균 시스템까지도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 구성이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나름 나쁘지 않은 구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이패스와 디지털 룸밀러가 묶여있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게 45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뒤에 물건을 적재하게 되면은 이 룸밀러로 보는 후방 시야가 안 보여요. 근데 이 디지털 룸밀러를 집어넣게 되면은 후방 시야도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옵션을 추가하는 게 나파 가죽입니다. 40만 원으로 나파 가죽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나파 가죽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끝냈으니까 주행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행감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QM6 퀘스트 타고 저 좀 놀랬어요. 일반 그냥 QM6랑 거의 차이 없지 않아요? 주행감, 그리고 승차감, 반응 이런 부분이 화물차 같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면에 있어서는 LPG차들이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화물차 타면은 또 포기하는 게 있죠. 아무래도 좀 경제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QM6는 화물차 안전 테스트, 화물차 충돌 테스트에서 1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보통 뭐 다른 트럭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캡 타입이라서 사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QM6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QM6랑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일반 데일리카로 이런 식으로 타다가 필요할 때는 배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뒷좌석에 격벽이 있죠.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격벽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쏟아지지 않아서 이런 거는 되게 좋네요. 타보니까 무조건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바로 디지털 룸밀러예요. 디지털 룸밀러를 안 집어넣으니까 뒤에 후방 룸밀러 시야가 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디지털 룸밀러 옵션은 추가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 펜, 스타리아 펜, 그리고 이번에 QM6 퀘스트까지 카고벤이 우리나라에 꽤 있죠. UGB, 유류비를 또 계산을 하면은 각 차종별 배기량은 다르지만 연간 유류비 소요량을 예측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00km 운행을 했을 때 QM6가 가장 경제적인 모델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LPG의 또 새로운 신모델 QM6 퀘스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딱 정말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와 캐스퍼 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좀 작고 스타리아 카고벤은 너무 큰 그런 상황에서 이 QM6 퀘스트 중형 SUV 사이즈의 LPG차의 출시, 카고벤의 출시는 많은 우리 또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에게 발휘되어줄 그런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유류비도 유지비도 다른 웬만한 또 카고나 화물차 벤과 비교했을 때도 저렴하고 LPG 화물차 신규
도입 지원 사업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이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 직접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QM6 퀘스트 신차를 또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니까 나름 또 뿌듯하네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